반갑습니다. 바디 리셋 제로 프로젝트 몸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준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온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해보게 되겠습니다. 몸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비롯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신체적으로 오래된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 삶을 통해서 물론 식생활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질환이 생긴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질병으로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아픔이 있어서 생기는 시민성 질환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잘 융합되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런 몸온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몸이 질병으로부터 오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고 얘기하죠. 오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물론 의과학자는 아닙니다. 대체의학이라든지 자연치유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의 영역을 떠나서 대체의학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치유의 측면에서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척추가 되겠습니다. 척추 그러면은 경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추에서부터 요추까지 경추 7개, 그 다음에 흉추 12개, 허리, 요추가 5개 이 부분들이 신체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며 어떠한 질환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치유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시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들은 스트레칭이라든지 특정한 부분들을 자극을 주어서 이완을 시켜주는 방법, 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효과를 얻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실습 시간은 다음 시간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혹여라도 이런 질환에 앓고 있는 분들, 불편한 분들은 치유를 하는 방법을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몸을 봐야 될 것은 우리 신체의 중심축이 되는 척추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는 제상단에 우리 대뇌로부터 시작해서 신경전달물질, 중추신경으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이 우리 신체와 더불어서 장부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되고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의 부분들이 경추, 그 다음에 흉추, 요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우리 신체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가 그 라인들이 것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신체의 대들보,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척추를 신체의 대들보라고 말합니다.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척추는 신체의 대들보라고 하는데 대들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집 지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역시 몸을 집이라고 해서 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집이라고 봤을 때 대들보는 뭐냐? 척추가 되겠죠. 신체의 중심축을 얘기하겠습니다. 중심축이 척추가 되겠습니다. 이 척추에는 머리끝부터 물론 발끝까지의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도 되고요. 무게 중심을 잡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게 중심. 이 척추는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팔다리로 연결되는 움직임을 관장한다. 움직임을 중간 역할, 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S자 곡선이라 그러죠. 경추가 S자, 흉추가 S자, 요추가 S자로 사실은 조금씩 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자,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요. 그것은 왜 C자로 만들어졌냐 하면 몸에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상처의 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움직임이 있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선을 그렸으면 쿵 하면은 이게 부서지는 확률이 많죠.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C자형을 하고 있다. C자형, C자형. 그래서 이것이 많이 밀려나거나 당기거나 또는 뻣뻣하게 곱게 서 있거나 이랬을 때 질병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대뇌로부터 중추신경계, 신경의 통로가 되겠죠. 그죠? 대뇌로부터 중추신경계로부터 특히 전신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신경의 통로가 되겠죠. 여기는 적수, 스피널 코드 이래가지고 척추가 이 라인인데 그래서 이거를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척추는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 신체, 장기로부터 장기의 에너지들, 장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장기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척추에서부터 신경이 물질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하나는 척추는 단순히 뼈의 집합이 아닙니다. 뼈의 집합이 아니라 근육, 인대, 또 신경, 이 복합적으로 얽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기로 표현합니다. 양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양리학에서는 정기적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정기적 에너지. 정기적 역할,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척수를 통해서 에너지 전달, 정기적 역할, 에너지 전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근육, 인대, 신경, 한의학이나 양의학이나 똑같이 그 중요성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의학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은 기운, 우리 몸에는 사실은 온기와 더불어서 우리 신체에 흐르는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운을 많이 취급하는 것이 한의학이고요. 양의학에는 사실은 혈관계지, 혈관계를 많이 다루는 것이 양의학이고, 양의학에서는 이 한의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골격이라든가 근육, 인대 이런 것을 동시에 다 치료를 하지만 실제로 양의학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 치료 같은 것들이 병행이 되겠죠. 저와 함께하는 이 자연치유 대체의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치유받는 범위를 넘어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내 신체나 몸을 어떻게 건강관리를 예방하는 측면, 그 다음에 질병이 있으면 치유하는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가벼운 동작들, 몇 동작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시간을 두고 한 시간씩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치우고 자, 다음은 이제 척추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중요한가? 척추와 장기의 유기적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우리 신체를 균형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신경회로들이 와서 장기와 연결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경추는요. 경추, 목뼈는 7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추 7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의 감각통로, 뇌로부터 인지되어서 우리 신체로 연결하는 감각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추. 그래서 경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추는 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하초까지 연결이 돼서 질환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다.
그런데 실제 질병이나 질환, 내가 특별한 동작을 하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아프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목뼈에서 경추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래쪽이 통증이 오거나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추가 제일 뇌로부터 바로 내려오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혈류는 물론이고 시각, 청각, 청각, 또 하나는 우리가 오감 얘기하죠. 시각, 청각인데 얼굴에 어뢰굴이라고도 하는데 얼굴에서 느끼는 감각,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구강으로 느끼는 이 혀설, 신체 피부로부터 느끼는 것, 이런 것들 다 해서 오감을 느끼는 오감, 청각 등 오감. 자, 이 오감을 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경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항상 바로 서야만이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하부 신체 기능들이 같이 공유하고 작동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경추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흉추입니다. 흉추는 등뼈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흉추는요, 생존과 순환을 촉진시킨다 그럽니다. 생존과 순환을 촉진시킨다. 직접적으로 우리 심장과 폐, 간, 위장 등으로 바로 회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이 굽으면 호흡이 잘 안 되죠. 아까배하고 가슴에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등이 굽으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움츠러지면 호흡 횡격막이 쪽이 눌리면서 가슴에 압박을 줘가지고 호흡이 얕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풀이를 하고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등 척추로부터 흐르는 신경 이 회로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내가 등뼈로부터 생기는 순환을 촉진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추입니다. 그죠? 요추는 알다시피 허리 요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5개. 요추는 비교적 굵직합니다. 왜 굵직하냐 하면 여기는 중심으로 연결되는 갈비뼈가 없어요. 그래서 상초, 특히 머리, 어깨, 가슴 부분에 있는 상초의 무게와 골반 하초의 무게, 중심점이 있으면서 이렇게 5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중을 받고 밑으로부터 받치는데 중간에서 하중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허리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죠. 좌측으로 틀리거나 우측으로 틀거나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뭐 누가 뒤에서 그러면 당장에도 이렇게 목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이 돌아가야지, 허리 중심으로 돌아가줘야죠. 그런데 가슴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갈비뼈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죠. 허리는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허리에 요추가 5개가 이렇게 갈비뼈가 없는 것은 뭐냐? 우리 소화기관을 소화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갈비뼈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주물럭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죠. 앞으로 뒤로 움직여야만이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이과 동물, 호랑이라든지 고양이 이런 친구들은 갈비뼈 쪽이 위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요. 하초 허리뼈 쪽이 깁니다. 길고 그 라인들이 길어서 왜 그러냐면 육식동물은 그래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면서 쫙 할 때 허리 부분을 얘들은 운동을 시켜주고, 육식동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화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이니까 사실상 요추라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전부 등 갈비뼈로 전부 연결되어 있죠. 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허리 부분의 요추 부분에는 통증이 굉장히 많고 하중을 많이 받고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질환들이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협착도 여러 가지입니다. 앞쪽으로
전방전이, 후방전이, 하여튼 다양한 어떤 질환들이 일어나는 것이 허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보통 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저와 같이 함께 하는 동안은 복식호흡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아랫배 호흡, 아랫배 숨쉬기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보통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전호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랫배 열기가 모이는 자리를 잡아서 들숨날숨을 통해서 하는데 이 자리가 뭐냐면 전부 요추가 있는 자리고요. 홍파 신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질환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부들도 있죠. 대장이라든지 콩팥, 방광 등 생식 기능들이 전부 하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 허리심, 허리 요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장부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허리 기능, 그 다음에 복부 기능들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추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척추 라인은 경추와 가슴 쪽에 있는 흉추와 요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일 먼저 몸원에서 다뤄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번 모든 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하루에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몇 번 하면 한 2만 회 정도 합니다. 2만.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기 위해서는 2만 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호흡이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 바로 뇌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뇌를 바꾸는 숨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호흡과 관련한 학자들이 연구한 발표가 있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뇌 척수핵에 자극을 준다는 것이죠. 호흡을 하면. 인체를 잠깐 보시면 자, 아래쪽이 하복부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보통 소장과 더불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렇게 척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척수를 타고 연결이 돼서 이 대뇌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척수관이 있고 하죠. 그래서 이 열기가 모이면 열기의 에너지는 이 순환로가 이 척수가 되겠습니다. 척수 라인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가 올라가서 뇌를 맑고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호흡과 뇌 척수하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먹은 에너지, 만들어진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순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적으로 순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여기다가 호흡이라고 적어볼게요. 호흡, 아랫배, 소장자리, 만들어진 열기, 온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온기는 척수를 따라서 간다. 척수를 따라서 기운이 이동해서 뇌를 맑게 해주니까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호흡이다. 반드시 저는 이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하지만 호흡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을 때 이 기운들이 내 몸에 전달이 되고 특정한 곳에 질환이 있더라도 그로 끝나고 나서 호흡을 어떻게 해야만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성 질환이라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척추를 교정을 한다든지 신체 이완을 시켜서 하는 것은 몸으로 보는 것이고요. 몸의 어떤 물질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죠. 주로 의식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들의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신체와 마음이 정확하게 조화가 잘 돼야만이 뭐가 되냐? 호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라는 것은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육체가 불안정하면 이게 들뜨거나 아니면은 임박질이 요철이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부분이 안정돼야만이 호흡이 되기 때문에 호흡 조절을 위해서는 물론 이 부분도 신체 이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중간에 따라가는 것이 이때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호흡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 신체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할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척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굽은 등이 굽었다고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굽은 등 뒤에는 굽은 등이 여기 있죠. 뒤는 앞쪽이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과 위장이 있습니다. 내가 등이 굽고 하면은 심장과 위장이 압박을 받거나 그 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질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신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체에서 우리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중심축에 있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잘 열려 있어야만 되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차가 잘 움직일 수가 없죠. 예,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것을 막히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의학적으로는 기운의 통로가, 양의학적으로는 전기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돼요. 그래서 척추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척추의 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은 내 몸의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다시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갈 것이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